Congratulations. 네, 집 나간 이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와서 감사는 한데 그렇다고 9월달에 만든 예고편을 지금 거기다가 또 다시 블락을 먹여놔. 그렇게 커트 컬드웰의 등장으로 덱스터의 조작된 스토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덱스터 덕분에 찾지 못할 사람을 찾겠다고 모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의 덱스터의 할 일은 첫 번째는 가능한 빠르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 미션은 해리슨을 학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 진짜 궁금할 텐데 안 알려주네요.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 중에 해리슨의 성적에 대한 질문을 하자 not exactly sure. 아쉽게도 덱스터는 해리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Foster care.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위탁 가정에서 지냈다는 말을 들은 교장은 덱스터의 사정은 알 리 없고 뭐하는 인간이냐는 눈빛으로 덱스터는 여전히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Things were complicated, ma'am. 다행히 오늘도 해리슨 덕에 잘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해리슨에 대해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입학을 위한 테스트를 받으러 가고 덱스터는 안젤라의 호출로 경찰서를 들립니다. 에스더는 매시 죽던 날 찍힌 영상이 있었다는 말을 전하는데요. 카메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덱스터는 사람 죽이는 거 말고 두 번째 가장 잘하는 일, 짐 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Jim, I need to talk to you. 그렇게 덱스터는 자신의 살인 현장에 찍힌 영상을 보게 되는데 다행히 열화상 카메라였습니다. 짐 아직 안 싸도 될 것 같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영상을 보고 덱스는 맷에게 자신이 팔았던 장비가 맞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사기꾼 아닌가? 하지만 놀랍게도 또 다른 누군가가 찍힌 영상이 하나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짐 싸러 가자! 이번에도 다행히 카메라의 사각으로 인해 살해 장면이 찍힌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맷이 실종되던 현장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부터 실종 사건에서 범죄 사건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잭 가스콧은 이던이라는 찐따남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여자인 척 문자를 보내는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인지도 모르고 이던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있네요. 덱스터는 자기의 이름은 빠져있는 명단 아이런 레이크의 올해 사냥 면허증을 건네주고 세네카 인디언 출신이었던 그녀는 컬드웰 같은 사람들이 못마땅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남자친구 잘못 둔 죄? CSI에서 분석가 데미안이 왔습니다. 어리버리한 모습에 딱 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느낀 덱스터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다 함께 현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데미안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 속에 사람의 피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덱스터의 예상과는 반대로 데미안은 꽤 잘하고 있습니다. 안젤라는 데미안에게 사건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보자 외모와는 다르게 전문가 데미안은 피해자는 저기 가해자는 저쪽, 여기서 이 둘이 만났고 아마도 여기서 실랑이를 했고 그를 쓰러뜨리고 그는 뒤로 넘어가고 땅바닥에 돌멩이가 머가리를 그냥 덱스터가 숨겼던 돌멩이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해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장이 조작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빨리 학교로 오라고 하네. 교장 선생님이 말하길 해리슨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적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날 밤 또 다른 미션을 안젤라가 알려줍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기 위해 덱스터는 열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죽기로 되어 있던 장면이 나오고 총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서 덱스터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그 쇼러너 필립스가 자기 책을 올려놨네요. 범죄 팟캐스트 진행자 몰리 팍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민운동가라고 구라를 치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덱스터와 해리슨은 학교로 도착했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데요. 하지만 정작 덱스터의 가장 큰 고민은 시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고민 중인 덱스터와 반대로 살인을 마친 봉변남은 야무지게 시체를 정리 중이고요. 해리슨은 이던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이던은 오히려 잭에게 복수 문자를 보냅니다.
이 매가지를 그냥 확 잡아 비트는 이 스킬은 덱스터부터 내려오는 집안 스킬이죠. 그리고 그날 밤 이던은 해리슨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네요. 딱 봐도 뭔가 저지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불현듯 덱스터는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기억해냈습니다. 이쁘게 접어놨던 맷을 꺼내 연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오던 길에 술에 취해 해롱되는 커트웰을 만나는데 그는 자신의 아들과 통화를 했다고 말하며 그는 영상통화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화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그 복면남은 도대체 누구? 이번 3화에서는 복면남이 본격적으로 살인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단 눈알, 백인 눈알, 손은 아주 나이가 있어 보이고 전체적인 외형으로는 뭔가 떡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전 출연자에서 여자, 흑인, 젊은 사람을 제끼면은 뭐 몇 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출연 예정인 인물들까지 포함해도 올슨이랑 커트 컬드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화에서 오드리가 차가 고장났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올슨이 나타나죠. 계속해서 오드리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혹시 올슨이 범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고 제 생각에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 사라진 오드리의 엄마 그리고 아빠, 그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오드리의 할아버지가 올슨이다. 뭐 이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내가 네 할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건데 그리고 이번 마지막에 커트 컬드웰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 역시 혹시라도 자신이 죽였던 여성에 대한 수사 혹은 이전부터 했던 실종 사건들에 대한 단서가 나올까봐 수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안젤라와의 전화통화 중 빡친 안젤라가 그래 수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게요 저쪽에 뭐 동굴까지 가서 할게요 라고 말했더니 커트 컬드웰이 굳이 동굴까지 가야 되냐고,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 동굴, 그 덱스터가 고민이 나왔던 이 동굴에서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그 맷의 시체를 그 화장을 시키는데 그 맷이 보트 사건에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에 철심을 박은 걸로 보입니다. 1화에서 덱스터가 총을 주러 갈 때 맷의 다리에 상처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철심이 발견돼서 맷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장면은 그 덱스터가 자신이 그렇게 살인을 할 때, 그 사슴이 죽을 때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카메라가 주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덱스터는 그 사실을 까먹고 개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루 종일 냄새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뭐 이런 설정은 좀 아쉽네요. 카메라가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주위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이거는 뭐 가볍게 불편층의 시선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몰리팍, 100만 팔로우의 범죄 팟캐스트 진행자, 그녀로 인해 덱스터가 고생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마 해리슨이 아들이 맞다면 트리니티 킬러에 대한 정보를 그녀에게서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미디였습니다. 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loving this devotion.